안녕하세요. 공보이 오영재입니다. 오늘은 부정맥 다섯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네요. 아, 근데 오늘 조금 제가 힘든 게 아까 이 마지막 그 부정맥 동영상을 하나 찍었었거든요. 근데 소리를 확인을 해보니까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뭘 잘못 건드려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상 다 열심히 찍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처음에 독일 강의를 만들면서 이제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들고 이제 영상 찍는 거는 그냥 그 스크립트를 쭉 읽으면 되니까 별로 힘들지 않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영상 찍는 게 되게 중노동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 빨리 찍어가지고 다시 올려야죠.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부정맥 마지막 시간인데 그 빈맥성 부정맥 남은 거, 그 WBW 신드롬이랑 와이드 QR 스타키카디아 이걸 다루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되게 쉽게 나와요. 심전도도 되게 특이적이고 치료도 특이적이고 해서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임상에서 정확히는 inpatient setting 아니면 이제 ICU patient 이런 사람은 이제 와이드 큐알 스타키카디아가 상당히 이제 life threatening 하면서 이제 응급하고 이제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이 내용들이 앞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물론 시험도 잘 보는데 중요하겠지만 이제 나중에 내 면허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자세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볍게 그 WPW 신드롬부터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그 ABRT 하면서 이제 WPW 신드롬 얘기를 조금 했죠. 그럼 이제 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제 다시 그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이제 원래 이제 그 에이트리움하고 그 벤트리클 사이에 그 에이트리움하고 이제 벤트리클 사이에 그 여기를 이제 에이트리오 벤트리클 septum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여기가 전기적으로 완전히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요 septum을 통해서는 전달이 되지를 않고 AV 노드와 번들 오브 히스를 통해서만 밑으로 일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죠. 이렇게 밑에서 내려가는 것만 되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그래서 길이 딱 막혀 있어야 정상인데 여기 이런 부분에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더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부정맥이 이제 AVRT라고 했죠. 그래서 근데 이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이제 평소에는 이제 가만히 있어가지고 전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부터 전기가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니까 벤트리클을 이제 정상 전기 전도로는 요렇게 이제 그 빙 둘러가지고 이제 통할 텐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벤트리클을 먼저 흥분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익스타이션 시킨다 해서 이제 프리 익사이테이션이다 이렇게 생기는 게 가능하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프리 익사이테이션 되는 액세서리가 패스웨이가 있으면서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WPW 뭐라 그러냐 WPW 패턴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엑사이테이션이 되면서 이제 심토마틱 에르드미아가 생기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WPW 신드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대충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전기에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으면 당연히 PSVT가 잘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뭐 그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심방세동이나 심방조동, AFib나 AFL 이런 것도 흔히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럴 때 치료를 하는 게 어떻게 치료를 잘 해줘야 되느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보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정상 전도로 외에 부전도로 바이패스 트랙이 있으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심실이 심방에서 심실이 이제 조기 흥분 할 수 있게 하게 전기가 빨리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리익사이테이션이 있으면서 심토매틱 아르티미아가 없으면은 이제 WPW 패턴이라 얘기를 하고 프리익사이테이션과 심토매틱 아르티미아가 모두 있으면은 그거 이제 WPW 신드롬이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책에 쭉 내용 쭉 보시면은 이제 뭐 이게 뭐 ventricular pre-excitation 중에 제일 흔하다, 뭐 앱스타인 아노말리와 연관이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그런 것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WPW 신드롬이 있어서 이 사람이 너무 자주 두근거리고 불편하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검사가 electrophysiologic study다. 이거는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겠습니다. 뭐 accessory pathway 또는 이제 bypass track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몇 개나 있는지 치료가 가능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이 electrophysiologic study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WPW 신드롬이 있는 사람은 보통 뭐 무증상으로
건강검진상으로 이제 EKG를 찍었던지 아니면 뭐 두근거리는 증상이 간간히 있어서 EKG를 찍었다거나 해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EKG를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보이는 특이한 EKG 소견을 보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심전도 소견을 보면요. 언뜻 봐서는 QRS 모양이 뭐 이게 정상이랑 무슨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QRS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살짝 경사가 이렇게 팍 하고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약간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델타 웨이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원래 있잖아요. 우리가 QRS는 듀레이션을 어떻게 재냐면은 요 QRS 시작하는 요 딱 요분부터 재니까 요 QRS 시작부터 요 끝까지 여기 이거를 이제 QRS의 듀레이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0.12세컨드 이상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가 짧아지는 게 하나 있죠. PR 인터벌이 짧아집니다. 자, PR 인터벌 예전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P의 시작점부터 QRS의 시작점까지를 PR 인터벌이라고 하고, 정상은 작은 거 3칸에서 큰 거 1칸까지. 그러니까 조그만 거 3칸에서 큰 거 1칸 0.2세컨드, 0.12부터 0.2세컨드 여기까지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QRS 시작점이 빨라지니까 당연히 이 PR 인터벌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QRS 듀레이션 요거는 이제 모양만 봐가지고 이게 뭐 와이드인가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재보면은 이제 정상 듀레이션인 0.12세컨드보다는 이제 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hort PR, 그다음에 delta wave, wide QRS 이 세 가지가 WBW의 EKG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PR이랑 QRS 이런 거는 이제 기계에서 측정해서 알려줄 테니까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제일 보기에 편한 방법은 이 델타 웨이브를 알아보는 게 가장 쉽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요거를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요. 증상이 없으면은 그냥 observation으로 충분하고요. 두근거림이 자주 생겨서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줘야겠죠. 근데 치료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항부정맥급에 이제 가지고 친주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RFCA를 통해 가지고 그 바이패스 트랙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항부정맥제를 사용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 지금 트랙이 2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액세서리 트랙이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AB 블럭에서 내려가는 트랙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노드에서 내려가는 트랙을 막아버리든지 아니면은 바이패스 트랙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리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AB 노드를 막아내는 방법은 이제 클래스 2 아니면 클래스 4 안티어리드믹스의 이제 베타 블로커나 CCB 같은 거로 이제 AB 노드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클래스 1 안티어리드믹스를 사용해가지고 이 부전도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실 결절 맞는 방법은 좀 위험해요. 그리고 이 부전도로를 이제 이 원시 안티어리드믹스를 이용해가지고 막는 거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에 이 항부정맥제를 써가지고 WBW 신드롬 나오는 경우는 못 봤어요, 제가. 이 플래카이나이드로 막는 거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대신에 그럼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가 뭐냐면은 이 고주파 도수화 절제술 RFCA예요. Radio Frequency Catheter Ablation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이패스 트랙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방법은 많이 하는 방법이고, 시험에서 답으로도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치료는 RFCA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맨 처음에 이제 WP랑 흔하게 같이 종반되는 게 이제 PSVT랑 그다음에 또 PSVT 그다음 아니면은 이제 AFib 아니면 AFL 이런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PSVT를 이제 주로 이제 AVRT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실 이제 WPW 신드롬이 이제 PSVT의 원인에 가까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PSVT 치료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 AFib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AFib의 일반적인 치료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AFib with WPW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AFib을 배웠는데, 그 AFib이 있으면은 심박 내에서는 전기 신호가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심장이 분당 350에서 600회 정도로 굉장히 파르르 이렇게 떨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ventricular heart rate가 그렇게까지 올라가냐? 그렇진 않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은 이 모든 전기 신호가 AV 노드를 통해 가지고 다 내려가면 그렇진 않아요. AV 노드가 어느 정도 부름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기는 하지만 대체로 심박동수는 100회에서 160.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AFib with rapid ventricular response, AFib with RVI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WBW 신드롬처럼 그 바이패스 트랙이 있으면 말입니다. 여기 요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요 AB 노드를 통해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1분에 이제 100회에서 160회 정도인데 요 바이패스 트랙을 통해 가지고 전기가 전달되는 거는 얘처럼 막아주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생기는 대로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 벤트리클이 그 일반적인 AFib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뛰겠죠. 막 미친 듯이 뛸 겁니다. 그래서 그 AFib처럼 그 irregular 패턴을 이제 WPW 신드롬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인 AFib에 비해서 일단 훨씬 빠르게 뛰고요. 그다음에 모양도 약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 모양이 좀 다르냐면은 이제 요 정상적인 전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하니까 그 전기가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내려와서 전체로 이렇게 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와이드 QRS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일반적인 흔한 와이드 QRS 타키칼디아인 VT랑 좀 비교를 해봅시다. 얘는 어때요? 그 왼쪽에 있는 거에 비해서 모양이 상당히 가지런하고 그리고 또 규칙적으로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보통 이제 APP, WPW 신드롬은 이런 왼쪽 심전도처럼 이제 아주 알아보기 쉬운 걸 보통 주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비교적 QRS가 규칙적이고 모양도 일정한 뭐 그런 거를 주다 보면은 이게 진짜 언뜻 봐서는 뭐 혹시 VT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저희 때 임종평에 그렇게 한번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시간이 쫓겨가지고 문제를 급하게 풀다 보니까 그 심전도를 보고 VT인 줄 알았대요. 저도 처음에 이게 VT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VT에 해당하는 답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게 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도 한번 보고 멀리서도 한번 보니까 아 이게 규칙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나온 건 이제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심전도가 잘 뭐지 싶을 때는 가까이에서도 한번 보시고 멀리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눈에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런 건 잠깐 이제 딴 얘기를 했고요. 야,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렇게 심실이 빨리 뛰면은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심실이 빨리 뛰는 상태에서 전기 신호가 위에서 계속 내려오면은 그 RONT 피노미넌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VFib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RONT는 이제 부정맥 처음 설명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VFib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AFib with WBW는 이제 상당히 life threatening한 situation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빨리 가라앉혀 주기는 해야겠는데 이게 일반적인 AFib으로 AFib에 쓰는 약물 치료 그러니까 이제 Rapid Ventricular Response를 줄여주는 그런 약들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있냐면은 흔히 우리가 이제 노달 블로커라고 하는 ABCD가 있죠. 아데노신, 베타 블로커, CCB, 디적슨. 근데 이것들은 사실 이제 AV 노드를 억제해가지고 전기 신호가 내려가는 거를 늦춰주는 약물이거든요. 근데 WPW 신드롬일 때 이거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 다시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원래는 이제 여기서 전기가 생기다 보면 이게 여기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여기로 내려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ABCD를 써가지고 여기를 완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내려가는 거는 전기가 전혀 안 내려가 있고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통해서만 전기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APP, WPW가 더 심해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PP, WPW에 쓰면 절대 안 되는 약물은 뭐다? 노달 블로커인 ABCD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치료하냐면요.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빈맥성 부정맥 처음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에티올로지가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당장 환자가 막 넘어가려고 그러고 혈압이 떨어지고 사인 오브 셔이 있고 그러면은 뭘로 치료를 한다고 그랬냐면은 DC 카디오 버전을 빨리 쳐가지고 빈맥을 완전 정상으로 돌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똑같아요. 헤모다이나믹 인스타빌리티가 있으면은 의식이 떨어지고 sign of shock, acute heart failure, pulmonary edema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러면 빨리 DC 카디오 버전을 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 심전도는 위험해 보이지만 환자가 넘어갈 것 같지도 않고 비교적 스테이블하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임종평에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기억해 두세요. 프로케이나마이드나 이부틸라이드를 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프로케이나마이드를 많이 쓴다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그 항부정맥제 얘기를 하면서 뭐 항부정맥제의 기전이라든지 뭐 이거를 어느 부정맥에 쓰고 이런 거는 사실 알 필요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별게 아니고 그냥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얘기를 안 드릴 거거든요. 근데 요 프로케인 아마이드는 AFib-WPW와 연관해가지고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 클래스 1이나 아니면은 클래스 3 안티아리드믹스는요, 그 앱이 노드나 이런 데 작용하는 게 아니고 심장 근육 자체, 그러니까 카디오 마이오사이트에 작용해가지고 반응을 느리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그 전기적으로 성격이 어떻냐면은 앱이 노드 쪽보다는 카디오 마이오사이트랑 좀 더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1A 안티아리드믹스 그다음에 클래스 3 안티아리드믹스 이런 걸 쓰면은 정상적인 cardiac conduction pathway를 따라가서 내려가는 전기는 보존해주고 accessory pathway로 내려가는 전기는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클래스 1A 같은 RTRX는 심장이 빨리 뛰면 뛸수록 효과가 좋은 편이거든요. 클래스 1 또는 1C 이런 거는. 그래서 액세서리 패스웨이 쪽에서 막 정신없이 내려가는 전기를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물로 안정화를 시킬 때 프로케이나마이드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그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하트레이트 같은 거를 좀 안정화를 시킨 상태. 그 상태 다음에 바로 꼭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RFCA를 통해서 그 바이패스 트랙을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WPW가 원래는 RFCA만 시험에 종종 나왔는데요. 이 프로케이나마이드도 한번 나왔고 하니까 다음에는 뭐 프로케이나마이드가 또 뭐 임종평에 나왔으니까 국시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DC 치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환자 넘어갈 것 같은 빈맥은 DC 친다. 안정한 상태면은 프로케이나마이드를 쓴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 노션 그 페이지 강의록에 보면은 그 multifocal atrial tachycardia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설명하기도 어렵고 저도 뭐 잘 모르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은 좀 생략할게요. 이제 혹시 뭐 CK 보실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네로 QRS tachycardia는 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정맥의 진짜 마지막 부분 그 와이드 QRS tachycardia입니다. 이게 이번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게 진짜 임상에서 중요하고 인페이션 세팅에서 환자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알아두셔야 내 면허를 좀 지킬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봅시다. 우선 와이드 QRS 타키카디 하면은 대부분은 사실 떠오르는 게 ventricular origin인 이제 VT 이런 거를 떠올릴 거고 실제로 VT가 제일 많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다른 거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험에서는 우리를 낚으려고 그리고 다른 거를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꼭 기억을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와이드 QRS 타키카드 하면은 반드시 감별을 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ventricular origin인 VT나 VFL, 그다음에 VFib 같은 거고 두 번째는 PSVT with bundle branch block 또는 functional BBB, 그 aberrancy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AFib with WPW syndrome. 자, 근데 요 APBWPW 신드롬은 왜 와이드 QRS 나오는지 설명드렸고, 자, 요 PSVT with functional BBB 이건 뭐냐면은 그 aberrancy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이거 functional BBB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해부학적으로 그 번들 브랜치 플락이 딱 있는 거는 아닌데 전기가 빠르게 탁탁탁탁 내려오다 보니까 한쪽이 기능을 못하게 돼가지고 그 마치 이제 BBB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이제 어버런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심전도 모양이 그 전형적인 이제 BBB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심전도를 보시면은 이거 뭐 전형적인 그 AFib WBW 신드롬인 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거 이게 이제 PSVT with aberrance인데 이게 이제 까딱 잘못하면 VT로 착각할 수 있는 심전도인 겁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일단 림 리드를 볼게요. 그러면은 자 리드 1 QRS 위로 올라가고 있고 리드 2도 QRS 위로 올라가고 있고 리드 3도 QRS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VR은 아래로 내려가고 AVL은 올라가고 AVF도 올라가고 하는 등 엑시스가 오른쪽 아래로 정상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V1에서 V6
여기 부분이 이제 지금 해상도가 떨어져가지고 잘 안 보실 수도 있겠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V1, 2, 3에서는 이제 아주 와이드하고 딥 S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V5, 6에서 약간 노치된 것 같은 그런 QRS 모양이 보이거든요. 자, 제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V6에서 노치드 QRS 보이는 건 뭐다? LBBB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VT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PSVT with Aberrant Conduction LBBB 타입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 보면은 좀 복잡하게 그 도표가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일단 가운데 이거부터 봅시다. 빈맥이는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환자가 넘어갈지 아닐지부터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hypotension, altered mental status 아니면은 이제 heart failure with pulmonary edema 이런 것 때문에 이제 respiratory distress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이런 게 있으면은 synchronized cardio version부터 먼저 쳐야 되는 겁니다. DC부터. 그게 아니라면은 에티올로지를 그때부터 이제 확인을 하고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와이드 클래스 타키카디아 중에 외워야 그 감별을 해야 되는 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AFib, WPW는 EKG상에서 너무 특이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감별하기 너무 쉽다고. 그러니까 그건 버리고 주로 감별 대상이 뭐냐면 VT랑 PSVT with Aberranc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런 내용을 보면은 그 VT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와이드 QRS 컴플렉스 타키카디아를 보면은 VT의 증거를 아주 길을 쓰고 찾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없으면은 PSVT로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라도 있으면은 VT로 간주하고 진단, 그쪽으로 진단을 일단 해보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 5가지는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그 심전도를 VT로 봐야 하는 조건들, 일단 이 조건들을 볼 테니까 조건들 보고 EKG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외우세요. 첫 번째, VT가 있으면은 AV 디소시에이션이 생깁니다. 에이트리움 따로, 벤트리클 따로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EKG상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퓨전 빛 또는 이제 캡처 빛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V 디소시에이션의 증거 하나 더 있었죠. 제가 예전에 그 저귤러 비너스 프레셔 얘기를 하면서 캐논 A 웨이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캐논 A 웨이브라는 게 뭐냐면은 그 벤트리클하고 에트리움이 따로 뛸 때 보이는 그 증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그 다음에 그 전형적인 LBBB, RBB 패턴이 아니다. 즉, 어버런스의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프리코디얼 리드에서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이따 한번 다시 보죠. 그 다음에 No Man's Land, Northwest QRS Axis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그 정상적인 그 심장의 그 전기 컨덕션 그 액세스가 어떻게 돼요? 오른쪽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거는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밑에서 생긴 거다. VT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VT를 진단을 했으면은 스테이블한 VT는 아뮤다로드로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어버런스는 이제 어버런스에 맞춰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할 핵심 내용인 VT 들어가 보겠습니다. VT의 데피니션은 이제 3개 이상의 PVC가 100회 이상의 속도로 연속해서 나타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EKG 파인딩을 보고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구나. 그러면 그 중에 VT가 있나?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할 줄만 아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VT는 어떠냐면요. 그 헤모다이나믹 인스타빌리티도 굉장히 발생하기 쉽고 또 MI를 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MI가 있으면 또 VT도 잘 생기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라이프 스트레스닝 합니다. 그래서 응급하게 치료를 빨리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EKG를 보고 VT인 걸 알아야 되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겠죠.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5가지가 있고요. 나머지도 여기 좀 자세하게 써놨는데 이 전부 다 요거를 줄줄 외시진 않더라도 VT랑 PSVT with Aberrance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는 익혀두셔야겠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면요 VT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VT겠거니 생각을 하고 VT의 증거를 찾은 다음에 그런 게 없으면은 이게 혹시 PSVT인가? 이런 식으로 진단을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보기 쉬운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AV 디소시에이션이에요. VT는 에이트리움 없이 벤트리클만 지 혼자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트리움이랑 벤트리클이 제대로 순서를 맞추지 않아서 뛰고 있지 않다는 증거들이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캡처 빛이나 또는 퓨전 빛. 이게 뭐냐면은 자, 벤트리클에서 만드는 전기는 밑에서 열심히 벤트리클을 뛰게 하기는 하지만 그게 마치 연어처럼 에이트리움으로 거슬러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VT가 있더라도 SA 노드는 지 나름대로 전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워낙 이 벤트리클의 신호가 크다 보니까 그게 EKG 상에서는 보이지가 않고 묻혀버리게 됩니다. 근데 간혹 이 SA 노드에서 만든 전기가 AB 노드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정상적인 QRS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VT의 심전도인데 중간에 마치 이제 그 정상적인 QRS 같은 그런 모양이 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노멀 QRS처럼 보이면은 그거를 이제 capture bit, 딱 내려와가지고 그것만 탁 잡았다 이런 얘기죠. 정상적인 전기 신호만 탁 잡았다 그런 얘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위에서 내려온 전기랑 벤트리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전기랑 합쳐져 버리면은 이렇게 모양이 약간 좀 정상적인 거랑은 조금 다른 이런 퓨전 빛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 퓨전 빛은 그러면 이제 뭐 모양이 VT도 아니고 이제 뭐 정상적인 QRS도 아니고 뭐 그럼 이상한 모양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요런 이제 캡처 빛이나 퓨전 빛이 있다는 얘기는 에이트리움이나 벤트리클이 전기를 지가 알아서 그냥 따로따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VT의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신체 검진상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캐논 A 웨이브죠. 그게 이제 역시 AV 디소시에이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모든 전흉부 유도, 프리코디얼 리드에서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을 때 이것도 역시 이제 VT를 시사하는 소견이고요. 와이드 QRS면서 전형적인 LBBB, RBBB 모양이 아니어야 된다. 즉 PSVT with aberrance가 아니다. 이게 역시 이제 증거가 하나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no man's land, 즉 심장의 전기축이 정상하고는 완전 반대다 이런 뜻인데, 자 이제 그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저기 심장의 EKG를 찍을 때 림 리드에서 심장의 엑시스를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 심장의 SA 노드는 요 오른쪽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전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기 신호 방향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되는 게 그 심장의 정상적인 그 electrical axis라는 겁니다. 근데 VT는 어때요? 요 밑에서 전기가 생겨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기는 이거는 방향이 어때? 완전 반대라는 거죠. 근데 이 심전도 요 심전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림리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리드 1도 네거티브, 리드 2도 네거티브, 리드 3도 네거티브. 근데 ABR은 원래 어때? 네거티브여야 되는데 이거 포지티브로 올라왔다. 이런 게 어때요? 그 엑시스의 방향, 이거 보고 이제 엑시스 잡으실 수 있겠죠? 엑시스가 이렇게 왼쪽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엑시스가 northwest로 간다 해가지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no man's land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게 VT를 보여주는 이제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PSVT with aberrance의 심전도를 보면은 이 모양이 조금 이제 특이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엑시스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리코디얼 리드에서 모양이 LBBB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PSVT with aberrance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제 VT의 프리코디얼 리드를 한번 볼게요. 이건 어때요? 모양이 다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게 이제 VT의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심전도 보시고 VT인지 어버런스인지 반드시 판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VT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게 이제 국시에는 잘 안 나오는데 USML에는 상당히 잘 나오니까 이제 꼭 기억합시다. 그 전에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릴 게, VT는 모양이 쭉 다 똑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모양이 여러 개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모양이 똑같이 나오면은 모노모픽 VT라고 하는 거, 모양이 하나다라고 해서 모양이 좀 여러 개도 조금씩 달라진다. 그런 식으로는 이제 우리가 모양이 여러 개다 해서 이제 폴리모픽 V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치료가 조금 달라요. 그 모노모픽 VT는 어떻게 치료하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hypotension, altered mental status, 그 다음에 이제 acute pulmonary edema가 있으면은 DC를 빨리 쳐줘야 되는 겁니다. synchronized DC 카디오 버전을 쳐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죠. DC 치기 전에 반드시 무조건 확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네, 그 맥박을 느껴야 되는 거를 알고 계시면 공부 잘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VT는 있잖아요. ACLS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이제 그 DC를 그냥 치게 돼 있는데 그 pulseless VT, 그러니까 이제 심전도상에서는 VT로 모양이 나오는데 정작 맥을 느껴보면은 맥이 전혀 뛰지 않는 거. 이런 걸 이제 pulseless VT라고 하죠. 이런 거는 어때요? 전기 충격 줍니까? 전기 충격 안 줍니다. 전기 충격을 안 주고 바로 체스트 컴프레션부터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펄스를 VT를 치료를 하기 전에 펄스를 반드시 느껴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의 함정으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 VT는 있지만 헤모다이나믹이나 이제 의식이 괜찮다. 그러면은 아데노신이나 아미오다론 같은 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퍼시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사실 조금 전에 아미오다론 쓴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데노신도 된다고는 해요. 보통은 이제 시험에는 아미오다론이 나오니까 아미오다론을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아데노신까지 기억해 두시면은 훨씬 좋겠죠. 폴리모픽 VT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바이탈 흔들리고 환자 넘어갈 것 같으면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DC를 치는 게 아니라 Dfib을 칩니다. 꼭 기억하세요. ACLS 가이드라인에서 Vfib이나 폴리모픽 VT는 Dfib을 치는 거고, 그 다음에 pulseless VT, PEA에서는 이제 전기 신호 없이 바로 chest compression만 하는 거.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Dfib을 친 이후에는 심전도를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2분간 체스트 컴프레션을 한다. 이거 중요했죠. 그 다음에 다시 심전도 확인하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되면은 에피네프린이나 아미오다론을 준다. 이렇게 ACS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종종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근데 이렇게 VT, life threatening한 VT가 너무 자주 생긴다? 그러면 ICD, 그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이거를 삽입을 해서 VT가 발생할 때 미리 딱 끊어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줘야겠죠. 마지막으로 VT 스톰은 치료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시에는 진단 정도만 나오고 잘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 임상에서 아주 흔하게 보고, 또 이제 USMLE에는 아주 잘 나오는 롱QT, 그 다음에 촐사드뽕, 앞으로 그냥 TDP라고 읽을게요. 이제 이게 USMLE를 보실 분들은 스텝 1이 됐든 CK가 됐든 이 주제가 엄청 자주 나오니까 그냥 다들 외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전에 심전도 얘기하면서요, 이제 QRS 시작 전부터 T가 끝날 때까지를 QT 인터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근데 이 QT 세그먼트를 QT 인터벌이죠. QT 인터벌을 헐트레이트로 보정한 수치를 QTC라고 한다 그랬고, 이게 남자는 450ms, 여자는 460 이상이면은 이제 그때 그거를 롱 QTC라고 하는데, 그냥 이걸 이제 C라는 단어를 굳이 붙이지 않고 그냥 롱 QT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길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롱큐티 얘기를 하는 거냐 함은, 이 롱큐티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life-threatening arrhythmia가 바로 TD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DP는 이제 폴리모픽 VT의 일종인데, QRS 컴플렉스의 모양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마치 이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오실레이션을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폴리모픽 VT를 이제 그 톨사트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모양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제가 굳이 여기 띄워드려도 알 겁니다. 그냥 보시면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요게 그러면 이제 그 TDP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여기 보면은 QT 일롱게이션과 잘 동반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TDP의 데피니션 자체가 그 롱QT에 의한 폴리몰픽 VT입니다. 그래서 요거 둘은 QT, 롱QT랑 그 TDP 요거는 사실 둘이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뒤에서 자세히 볼 텐데요. 이 롱큐티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 사실 종합병원에 있으면은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것들, 아니면 이제 중환자실 이런 곳에서는 이런 롱큐티가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치료를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롱큐티에 대한 조건 이런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걸로 좀 부족하니까 조금 이따 이거를 볼게요. 자, 이거는 그래서 원인은 조금 이따 보고 일단 치료부터 할 텐데, 자, 그 롱큐티는 있잖아요.
acquired long QT도 있고 그 다음에 congenital long QT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congenital long QT 이거는 이제 스텝 1에 유전병이라든지 아니면 선천성 질환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종종 다루게 되는데 이게 국시나 CK는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 그 acquired long QT 이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acquired long QT가 있거나 또는 이제 TDP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 TDP 자체가 이제 long QT가 때문에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long QT를 해결해 주면은 TDP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TDP, long QT가 있든지 TDP가 있으면은 무조건 IV,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일단 볼루스로 줘야 됩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이든 아니면 떨어졌든 상관없어요. 물론 하이포 마그네시네미아가 있으면은 롱큐티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마그네슘 수치가 설령 정상이라도 마그네슘은 줘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롱큐티의 조건 해가지고 하이포 마그네시네미아를 외우다 보니까 시험에서 조건을 마그네슘 정상으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마그네슘 정상이라도 MgSO4를 준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이게 마그네슘 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제 함정을 파는 거기 때문에 거기 낚이시면 안 됩니다. 마그네슘 일단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QT 인터벌을 QTC라고 하는 거는 이제 QT 인터벌을 허트레이트로 보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허트레이트가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QTC는 짧아지고 허트레이트가 떨어지면은 QTC가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베타 아고니스트인 아이소프로테레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그 허트레이트를 올려주고 QTC를 짧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MgSO4 아이소프로테레놀 이게 기본이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게 발생하면은 그 TDP 생성 방지를 위해서 그냥 ICD 삽입을 그냥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크라이드 롱큐틴 이렇게 치료하고 컨제니탈 롱큐틴을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이건 사실 약물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ICD 삽입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컨제니탈 롱큐틴의 궁극적인 치료는 이제 ICD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어쿠아이드 롱큐티랑 다른 거는 이제 아까 어쿠아이드 롱큐티는 치료를 이제 베타 아고니스트 써가지고 심장을 이제 빨리 뛰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어떠냐면 반대로 베타 블로커를 써줘야 돼요. 왜 그 어쿠아이드랑 이제 컨제니탈 롱큐티에 이렇게 치료가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베타 블로커가 답인 문제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컨제니탈 롱큐티는 웬만하면 ICD가 답이었어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그 롱큐티가 워낙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요건 나오면 쉬워서 이제 이 베타 블로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요거 기억을 좀 해두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롱큐티에 대한 치료가 되겠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막 넘어갈 것 같은 이제 VT 환자는 제가 응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폴리머피 VT에 대해서 DPIP을 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요. 저기 잘못 썼어요. 그 이쪽 내용을 보세요. 그 TDP가 지금 당장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MgSO파 아이소프로틴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줘야 되는 거고, 헤모다이나믹ally unstable 하면은 얘는 폴리몰픽 VT는 하지만 DC를 치는 게 기본입니다. DC 치는 게 기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 왜 도대체 TDP 폴리몰픽 VT인데 폴리몰픽 VT는 아까 DPIP 치라며 그거 중요하다며 라고 했는데 왜 도대체 DC를 치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DPIP 치는 게 아니고 DC를 치는 거래요. 근데 자 DC 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있다고 그랬죠? 펄스가 있나 없나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펄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 그때는 이제 DPIP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 이게 어려운데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외우셔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너무 나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중요한 롱크티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 이걸 좀 보고 갑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그 약물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게 롱큐티가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롱큐티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근데 환자가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고 그 쓸 수 있는 약들도 상당히 좀 흔하게 쓰는 약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요게 그 내과 그 전공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우선 약물들이 좀 그렇죠. 자, 다이우레틱스. 이게 기본적으로 다이우레틱스는 일렉트로라이트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물이죠. 그래가지고 일렉트로라이트의 문제가 생기면은 롱큐티가 생기기 때문에 다이우레틱스는 기본적으로 롱큐티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에메틱스. 자, 온단세트론 같은 세로토닌 이니비터, 아니면 이제 메토클로프로마이드 같은 도파민 안타고니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약은 언제 쓰냐면은 키모테라피 할 때 구토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쓰는 약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얘네들이 롱큐티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초빈추는 게 이 정신과 약물들. 이제 그 항정신병 약물 중에서 그 할로페리돌, 그 다음에 지프라시돈, 이거 두 개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만만치 않은 게 리스페리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큐티피도 어느 정도 일으키는 그렇게 돼 있고요. 비교적 안전한 거는 이제 아빌리파이라고 부르는 아리피프라졸 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롱큐티가 원래 있는 사람인데 스키조프레니아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안티사이코틱스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뭐 리스페리돈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아리피프라졸을 기본으로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약 중에서는 TCA. TCA가 심장 독성이 있는 거는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SSRI 중에서는 시탈로프람이랑 S시탈로프람. 이제 특히 이제 이 시탈로프람은 QTC 일롱게이션이 염려돼가지고 1차 치료로 잘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량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그 에시탈로프람, 흔히 이제 렉사프로라고 부르는 그 약인데, 이 렉사프로는 이제 시탈로프람의 개량형이기는 하지만 개량형인데도 QTC 일롱게이션이 약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뭐 다른 약을 쓰는데 다른 약이라든지 아니면 큐티시 일롱게이션이 원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얘만 써가지고 단독으로 큐티시 일롱게이션이 생기는 그런 문제될 정도의 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요즘에 우울증의 1차 치료로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원래 롱큐티가 있는 사람한테서는 역시 렉사프로 말고 다른 약, 뭐 예를 들면 뭐 플록세틴이라든지 그런 이제 심장의 기본적 약간 좀 안전한 그런 약을 쓰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안티아리드믹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클래스 3 안티아리드믹스가 롱큐티를 일으키고요. 아미오다론, 소탈롤, 이부틸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아미오다론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전 자체가 이제 롱큐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ti angina drug 중에서는 이제 라놀라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약이기 때문에 기억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제 항균제 중에서 마크롤라이드와 퀴놀론, 안티펑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퀴놀론이나 안티펑갈은 어때요? 병원에서 인페이션 세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고, 특히 이제 중환자실에서 많이 쓰는 약이죠. 그래서 역시 원래 롱큐티가 있는데 이런 약들을 써가지고 더 심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타 약들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이제 드로나비논, 이게 마리화나 유도체 이거죠. 그거랑 이제 메타돈, 옥시코돈 이런 정도를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메타볼릭 디스오더 중에서는요, 딴 건 잘 모르셔도 되고 요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포타슘, 마그네슘, 칼슘 이게 떨어져 있을 때 그 하이포칼리미아, 하이포마그네시네미아, 하이포칼시미아 이렇게 있을 때 그 롱큐티가 생기는 거다. 요거 KMGC, 요거 세 개는 그냥 도배근으로 서로가 그냥 같이 따라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환자실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정말 많죠. 그래서 이제 그 QTC 일롱게이션, TDP의 그 기본 치료가 마그네슘이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뭐 그게 이제 뭐 starvation, hypothyroidism 뭐 이것도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디 아리스미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QTC의 계산 공식 자체가 브레디가 있으면은 QTC 일롱게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MI랑 intracranial hemorrhage 이거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두 개, Jervell Lange-Nielsen syndrome, 그 다음에 로마노 와드 syndrome. 요거는 이제 congenital long QT syndrome인데, 이 로마노 와드는 제가 이제 한 번도 못 받고 무슨 병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Jervell Lange-Nielsen syndrome 요거는 그 이제 그 급사의 가족력이나 아니면 sensory neural hearing loss 이런 걸 이제 동반하는 그런 증후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스텝 1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롱큐티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을 쭉 했는데,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 외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CK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시험 보시려면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도 그래도 여기 이제 좀 잘 보시면은 여기 뭐 약들도 그렇고 이제 뭐 일렉트로라이트 같은 것도 그렇고 뭐 MI라든지 ICH 이런 이제 임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는 것들이잖아요. 하나하나는 가까운 롬프티가 문제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일롱게이션을 심하게 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서 설사 쫙쫙 하고 구도 쫙쫙 해가지고 일렉트로라이트가 뚝뚝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지금 sepsis 있어가지고 큐느런도 쓰고 있어. 이런 상황 어때요? 중환자실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QTC 일롱게이션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좀 미리 해놓고 있을 필요는 좀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몇몇 가지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그 앞에서 한 내용은 반복한 거니까 그냥 한번 살짝 보시는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저기 복습은 이걸로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VT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부정맥 마지막 순서인 VP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실세동인데 이제 뭐 심실세동을 동반하기 쉬운 여러 가지 조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거는 우선 이제 이 관상동맥 질환 MI 생기면 왜 죽느냐? 바로 이 ventricular arrhythmia가 주요 사망 원인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MI 생기면은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VT나 VPB 생겨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와서 잘 받아도 초기 48시간 이내에 사망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게 뭐냐면은 ventricular arrhythmia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MI랑 그 ventricular arrhythmia는 정말 수의 연관이 깊어요. 이런 그 ventricular arrhythmia 중에 하나가 이 심실세동, VPB이기 때문에 이거는 AFib이랑 비슷하게 어떠냐면은 그 심실 전체에서 전기가 아주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심실 전체가 아주 이제 파르르 떨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QRS랑 T를 전혀 감별할 수가 없게 되겠고요. 전형적인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약간 모양이 굉장히 이레귤러하고 모양이 지멋대로 막 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흔한 에티올로지는 RONT라고 해가지고 여기 도식이 나와 있는데 그 T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심실의 이완기 상태잖아요. 그때 이런 식으로 PVC가 이렇게 땅 쳐지면은 그때 갑자기 그 부분부터 전기 신호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VPB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RONT라는 건 전에 한번 조금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VPB 생기는데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이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ventricular flutter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VPB랑 비슷한 치료라고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VPB는 이제 뭐 심전도 알아보는 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러니까 치료가 중요하니까 이제 이거 보시면 돼요. VPB나 폴리몰피 VT는 DC 카디오 버전이 아니라 defibrillation 이거를 치는 거고 재제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chest compression을 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도 효과가 없으면은 이제 에피네프린이나 아미오다론 같은 거를 이제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역시 예방이 되겠습니다. 이런 life threatening ventricular arrhythmia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ICD를 삽입을 해서 병원에 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VPB를 중단시켜 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길었던 부정맥 시간이 끝났네요. 좀 어때요? 어려우셨어요? 근데 이제 뭐 중간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뭐 기전 설명 뭐 이런 게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거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하면은 굳이 강의까지 찍어가면서 우리 공부 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알아두면 뭐 재미도 좀 있고 기전을 알면은 치료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도 좀 잘 되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늘어진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 정리해 두셨다가 이제 복습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처음에 그 강의 찍으면서 목표는 이제 그 좀 강의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어려운 내용들을 좀 잘 전달을 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초를 탄탄하게 우리 공부를 좀 해보자 이게 목표였는데 글쎄 그 좀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저도 이거 하면서 다시 공부하고 있고 이제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임상에서 유용하고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같이 가보십시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신부전을 공부를 할게요. 그럼 지금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부정맥을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의 들으나 수고 많으셨습니다.